21세기 K-팝의 역사는 수많은 별들의 탄생과 소멸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여기 별똥별처럼 스쳐 지나가는 유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의 탄생을 목격한 순간이 있다. 그 중심에는 고작 12살의 소녀 빈에서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광경을 목도한 증인 중에는 한평생 수천의 멜로디와 수만의 목소리를 들어온 살아있는 전설, 작곡가 조영수가 있었다. 모두가 숨죽인 그날 밤, 쇼케이스가 끝난 후 조영수는 과연 이 어린 거인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 그 전설적인 밤의 막전막후를 따라가 본다. 모든 전설은 미미한 소문에서 시작된다. 서울의 심장이 잠든 새벽 5시 30분, 학정동의 미로 같은 골목 끝. 콘크리트 벽에 매직으로 거칠게 휘갈겨 쓴 러프비라는 작은 화살표. 그곳은 단순한 연습실이 아니었다. K-팝 씬의 미래를 통째로 뒤흔들 한 천재가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용광로였다. 소녀의 하루는 태양이 아닌 그녀 자신의 의지로 시작된다. 새벽 3시 30분, 온 세상이 고요에 잠겨 있을 때 울리는 휴대폰 진동은 기상나팔이자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밤새 피아노 위에서 웅크리고 쪽잠을 잔 시간은 고작 2~3시간. 그러나 소녀의 몸은 이미 다음 단계를 기억한다. 침대 머리맡에 작은 종이 상자, 그 안에는 12장의 메모가 운명처럼 적혀 있다. 딕션 교정 27분, 저음 공명 8회 반복, 폐활량 1분 40초 돌파. 이것은 단순한 계획표가 아니라 스스로를 한계 너머로 밀어붙이는 채찍이자 성스러운 의식이다. 욕실로 향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찬물을 온몸으로 맞는다. 차가움을 넘어 날카로운 고무줄이 성대를 감싸는 듯한 고통. 이는 잠든 세포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라는 신의 악기에 깃든 영혼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행위다. 물기도 닦지 않은 채 모자를 눌러쓰고 향하는 연습실. 그곳에서 그녀를 맞는 것은 형광등 불빛이 아닌 1960년대 빈티지 라디오의 탁탁거리는 노이즈다. 그녀가 하모닉 노이즈라 부르는 이 백색 소음 위로 소녀의 피아노 첫음이 심장의 박동처럼 울려 퍼진다. 가장 낮은 그 음은 어둠을 뚫고 바닥을 기어 공간을 부풀리고 마침내 천장을 뚫고 날아오르는 돌고래처럼 가장 높은 위를 찍는다. 이것이 12살 빈에서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첫 번째 포효다. 허벅지 사이에 농구공을 끼우고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밀어내는 기이한 훈련. 플랭크와 달리기를 섞어 맥박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뒤에야 마이크를 잡는 집요함. 그녀에게 노래는 단순한 발성이 아니었다. 해부학 책의 근섬유 그림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 목이 아닌 등과 허리에 파이프를 울려 소리를 만드는 것,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과학이었고 예술이 아니라 수행이었다. 이 경이로운 소문은 마침내 케이트라트의 미다스, 히트곡 제조기 조영수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그는 반신반의했다. 수많은 신동과 천재들이 그의 앞에서 명멸해갔다. 하지만 빈에서의 데모를 들은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것은 재능의 차원이 아니었다. 이미 완성된 하나의 우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심연이었다. 조영수는 결심했다. 이 어린 괴물에게 판을 깔아주되 아무나 통과할 수 없는 가장 혹독한 시험을 내리기로. 그는 빈에서와 제작진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던졌다.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나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할 트롯을 써와라.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베테랑 매니저들은 스케줄을 걷겠고 프로듀서들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이미 수많은 명곡으로 포화 상태였다. 새로운 것이라곤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다. 하물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를 12살짜리에게 만들어 오라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신인에게는 너무나 실험적이고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빈에서는 건반 대신 낡은 연필과 오선지를 잡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만난 학자의 희열로 빛나고 있었다. 모두가 벽이라고 생각한 조영수의 미션은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다. 그날부터 3일간
러프비의 철문은 굳게 닫혔다. 첫째 날, 빈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세 개의 장르를 해부했다. 아라비아의 신비로운 무곡, 아프리카의 원초적인 콜 앤 리스폰스, 콜 앤드 리스판스, 그리고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농악 장단. 그녀는 이질적인 세 대륙의 음악 속에서 공통으로 흐르는 육박의 리듬이라는 DNA를 추출해냈다. 이것이 새로운 곡의 뼈대가 될 32마디의 골격이었다. 둘째 날, 그녀는 이스탄불 악기점에서 공수한 우드, 누드와 오칼리나 샘플을 뼈대 위에 얹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었다. 실크로드를 건너온 대상의 애환,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던 부족의 함성이었다. 리드 모티프가 정해지자 곡은 생명체처럼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마지막 셋째 날, 그녀는 가사를 썼다. 영어와 전라도 사투리, 그리고 심지어 라틴어까지 뒤섞인 초안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탁구공이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짧은 메아리 같은 가사를 쓰고 싶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리의 울림 그 자체로 심장에 꽂히는 메시지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마감 3시간 전, 조영수와 편곡가 앞에서 무반주로 첫 시연을 했을 때의 충격은 현장에 있던 모두가 기억한다. 편곡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고 조영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신인의 데뷔곡이라기엔 너무나 실험적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조영수는 오히려 손뼉을 치며 말했다. 울음 섞인 현악 인트로가 10초, 피아노가 12초, 실크로드의 타악기가 29초를 울리는 순간 무대 뒤 LED 스크린에 빈에서라는 이름이 수목화처럼 번져나갔다. 첫 소절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객석의 맨 앞줄에서 한 여성 관객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리의 파동이 심장을 직접 가격하는 전율이었다. 노래를 마친 그녀는 땀에 젖은 앞머리를 살짝 넘기며 마치 새벽 연습실에서 하던 습관처럼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때였다. 객석에 앉아있던 조영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기립박수는 신호탄이었다. 장내의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날 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800만을 돌파했고 어린 천재, 한국의 뉴보이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같은 댓글이 전 세계 언어로 쏟아졌다. 모든 무대가 끝나고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환호성이 잦아든 무대 뒤 윗담으로 범벅이 된 빈에서 앞에 조영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주변의 모든 스태프들이 숨을 죽였다. 전설은 과연 이 12살의 신성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칭찬일까? 아니면 더 높은 경지를 위한 조언일까? 조영수는 소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감탄을 넘어 같은 길을 걷는 예술가를 향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나지막하지만 장내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에게 시장의 빈 곳을 채워달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빈 곳을 채운 게 아니야.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버렸어. 오늘부터 케이트라트의 역사는 너로 인해 다시 쓰인다. 환영한다, 동료.